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백석센터 가족 여러분을 이렇게 한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 또 시작하면서 우리 이제 박재곤 센터장님께서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제 그 KDF에서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이에요. 우리 이제 3, 4분기 교육인데요.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입니다. 우리 백석센터는 이제 오늘 2시부터 1시간 진행하는 걸로 미리 약속이 돼 있어요. 혹시 접속이 제대로 안 돼서 잘 안 되는 분은 다른 분하고 같이 듣는 걸로 해주세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이제 과부하 걸렸을 때 그런 현상이 와요.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분과 같이 이렇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친절한 고객 서비스 향상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제일 경영으로 성공한 사례를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반기 대비 이제 평가 대비해서 우수 사례, 혁신했던 우수 사례를 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하반기 평가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참고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보건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 이런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친절한 고객 서비스 향상이에요. 친절한 고객 서비스. 고객 서비스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한테 고객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고객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이분은요, 월마트 창립자 이제 샘 월트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우리에게는 고객이 있으면 그 고객은 자신의 돈을 다른 곳에 씀으로써 회사의 모든 사람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고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중요성을 일찍 정확하게 알고 대응을 잘 했기 때문에 이 월마트 창립자 샘 월트는요, 세계적인 유통업체를 이렇게 키우고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분이죠. 빌 게이츠예요. 이 빌 게이츠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나 하면은요, 가장 많은 불편을 느낀 불편 고객으로부터 가장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분은 세계적으로 첨단을 앞서가는 그런 기술들을 자꾸 이제 개발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사용하는 고객한테 그런 불편을 느낀 불편 고객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이제 적극 이렇게 개선을 하면서 그 불평하는 고객한테 많은 걸 배워가지고요. 그걸 개선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었어요. 그만큼 고객의 중요성을 일찍 감을 잡은 사람은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우리 고객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한 분만 더 소개를 드릴게요. 이분은요, 한국 손님들은 아주 단순 솔직하다는 거예요.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고 분명히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절대 불평을 하지 않지만 조용히 사라지면 다시는 먹으러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가 하면은요, 일본의 아주 유명 요리사인 이제 아베 고이치라고 하는 유명 셰프인데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객이 그만큼 이제 중요한데 고객이 표현을 해줄 때 오히려 더 고맙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이 고객은 이제 별 말 없이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면 좋은 거지, 뭐 고객이 불편하게 하면은 부담스럽고 짜증나고 막 그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고객이 100명이면 100명 다 그렇게 이제 훌륭한 고객이 아니고요. 가끔은 이제 진상 고객이 있습니다. 진상 고객이 어떻게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그 고객 서비스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또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오늘 사례를 드라마를 통해서 같이 한편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 여직원은요, 정말 친절한 고객 서비스의 표본이에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웃는 얼굴로 잘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요. 고객이 막 승질내고 열을 내도 절대
거기에 이제 감정 동요되지 않고 끝까지 친절하게 잘 했어요. 근데 이 온 손님이 워낙 유명한 진상 고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진상 고객은요, 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자기 기분대로 남한테 골탕을 먹이는데 아주 그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상 고객은 이제 어떻게 사고를 치나 하면은, 아니 여기 이제 그 은행 본점 게시판에다가 민원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어느 지점 갔더니 이렇게 이제 뭐 안 된다고 하고 불친절하고 그냥 뭐 물어도 답변도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다가 막 이제 이렇게 민원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점에서는 이제 난리가 났죠. 바로 이제 지점장한테 전화 걸려와서 그 민원 고객 빨리 해결해라. 이유 없다. 빨리 해결하라.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이 진상 고객을 다시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직원한테 이제 사과를 시키는 거예요. 예, 다음 전개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런 정말 진상 고객이 이렇게 이제 사고를 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인내심이 정말 강하고 친절한 여사원은 끝까지 이 평상심을 잃지 않고요. 그 요구한 대로 정말 사과를 했어요. 그 사과를 했더니 이 진상은요, 직원을 괴롭히는 데 전문가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고객 서비스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릎이라도 꿇겠다고 하니까 이제 무릎 꿇는 거 필요 없고 이 폴더 사과 90도로 숙여서 폴더 사과라면서 그 잘못했습니다를 3번 복창하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이제 멈칫하니까 그러면 이제 은행 본사 게시판하고 금융감독원에다가 민원을 도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수십 건 올려가지고 완전히 도배를 해버리면은 너희들이 견디나 보자 이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 여직원이 짧은 순간에 판단을 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 잘못한 게 있으면 내놔봐라. 내가 막 따지고 싸우고 이렇게 해서 논쟁을 해서 이기면은 이게 길어지고 힘들어질 거를 너무 정확하게 판단하고, 내가 참 그 속이 상하지만 이 순간에 그냥 시키는 대로 이렇게 3번 사과를 해서 빨리 수습을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잘못했습니다. 3번 삼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해결을 했어요. 했더니 이제 문제가 이렇게 진상 고객이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을 했더니 이 다른 직원들이 지금 열불이 나가지고 못 참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계속 이렇게 당해야 되냐? 응? 아무튼 이제 이게 드라마 속에 드러나 있는 현 실태, 세상에 돌아가는 실태를 정확하게 찝어서 드라마에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는 이제 뭐 그 아는 와이프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던 드라마예요. 근데 우리가 고객 서비스 하면서 때로는 이제 이렇게 무리한 고객, 진상 고객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고 감당해 나가는지가 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런 이제 제가 사례를 좀 소개를 드렸어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고객 서비스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친절한 인사가 중요한데 이걸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인사를 받는 상대방과 이제 눈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눈을 맞추는 게 출발점이고요. 그러면 이거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지. 웃는 얼굴이 아니고 그냥 인상 쓰고 찡그리고 슬픈 얼굴이면은 인사 받는 사람이 부담스럽고 불편해요.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면서 15도 정도 상체를 이렇게 이제 숙여가지고요. 정중한 인사를 하고 일어난 다음에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슨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어떤 볼일로 오셨습니까? 이거를 이제 묻는 걸 통합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까지 여기 이제 친절한 인사의 한 세트예요. 다음에는요, 재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금년도 1분기 산재 사망자 수가 586명이 나왔어요. 원래 처음에는요, 금년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때문에 이 산재 사망자는 줄어들 걸로 기대했는데 이상하게 줄지를 않고 오히려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효과가 없는 건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이래 이제 의문을 품고 이제 그 진단을 해본 거죠. 근데 모든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그 사업주 또 이제 사업주를 대표해서 우리 이제 박재건 센터장님께서 이제 두루 살피시고 이렇게 이제 어떤 필요한 안전 장비도 이제 비치를 하고 이런 노력을 전부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인이 뭘까를 찾아보니까요.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게 문제였었어요. 이 안전 장비가 보급이 돼도 이거를 잘 활용을 하는 게 본인의 의지인데 이 근로자의 의지가 중요한데 그거를 실천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 후유증으로 체력이 저하된 문제가 또 있었어요. 이 계속 이제 마스크도 틀어막고 있으니까 산소의 이 원활한 그 이제 호흡이 잘 되지를 않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움츠리고 이렇게 이제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체력이 저하돼 가지고요. 옛날 같으면 그냥 이렇게 넘어졌다가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면은 괜찮았는데 넘어지면서 크게 다쳐가지고 막 머리 깨지고 이렇게 뇌진탕 사망하고 이런 사고들이 막 일어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력 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별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KDFS에서 일어난 사고들은 아니지만 우리 건물 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들을 사례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등 교체 작업 중에 사다리에서 추락해서 사고가 났는데요. 이 천장에 있는 이 전등을 요걸 이제 교체하는 작업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떨어져 가지고 추락해서 머리 깨져 가지고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이동식 사다리는 미끄럼 방지 안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미끄럼 방지 안전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게 원인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사다리 작업할 때는 무조건 2인 1조로 해야 되는데 이 2인 1조 안전수칙을 지키질 않았어요. 그리고요. 이 그림처럼 거꾸로 떨어지다 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안전대도 착용을 안 했고 이 안전모도 착용을 하긴 했는데 이 안전모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모를 썼으면은 이 턱끈을 확실하게 조여가지고 이게 벗겨져 나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걸 억지로 쓰라니까 머리에다 그냥 얹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이제 떨어지는 순간에 사람이 거꾸로 이렇게 떨어지니까 아 여기 모자는 그냥 이렇게 안전모는 벗겨져 나가버리고 맨머리가 저 바닥에 그대로 부딪혀가지고 뇌진탕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모를 쓸 때는 필히 이 턱끈 조이는 거를 철저하게 지켜주셔야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코로나 때문이었는지 반사신경이 둔화되고요. 균형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이제 체력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는요. 수조를 청소하기 위해서 전선 연결 중에 감전돼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비 오는 날이었어요. 이 작업장 바닥에 이제 공조실 내부가 아주 매우 습한 상태에서 물 묻은 장갑으로 사용을 해서 이 꽂고 이걸 하다가 전기가 흘러가지고 이렇게 감전이 됐거든요. 근데 모든 이 전선에는요. 3종 접지 공사가 제대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 그 전기 콘센트에는 2개 꽂는 거 말고 또 하나 제3의 그 터미널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접지선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3종 접지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됐었어요. 그리고요. 표준 안전 작업 방법 및 안전 수칙을 이렇게 게시를 하고 이걸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요. 누전 차단기를 부착한 이동전선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를 사용하지 않았던 거고요. 또한 이제 전기 작업은 이게 워낙 위험한 거니까 표준 안전 수칙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걸 안 지키고 이제 무리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이 전기 작업은 특히 비 오는 날 위험하다고 보셔야 돼요. 비 오는 날은 비가 오면은 물기가 있으면은 어디나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세 번째 사례는요. 경비원이 야간 순찰 중에 넘어져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 맨홀에 걸려서 맨홀에 여기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이제 머리를 다쳤는데 이 응급조치 받았지만 사망했어요. 여기 넘어짐 요소를 여기 평소에 아마 순찰 다니면서 이거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넘어짐 요소가 있구나. 안전조치를 미리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소홀히 했던 거죠. 그리고요. 맨홀과 주변의 요철 부분 이거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 선제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여기 이제 순찰을 도는 통로를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 눈으로 보면서도 특별한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리고요, 이게 조명등을 휴대를 해가지고 거기 이제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캄캄한 밤에 그냥 이동을 하다가 이런 사고가 났고요. 또 하나 이제 체력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때문만 또 하나 있다면 우리가 해마다 작년 다르고 올 다르고 이렇게 몸의 체력이 저하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하셔야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드릴에다가 옥수수 꽂아가지고 입에 대고서 한 입에 그냥 확 그 옥수수를 털어서 이렇게 먹는 그 이제 영상이 인기를 끌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서 해보겠다고 이제 여자분이 드릴에다가 옥수수를 꽂아가지고 이거 이제 한 입에 떨어 먹는 거를 이걸 시도를 하다가 이게 이제 머리카락이 여기에 둘둘 말려 올라가지고 머리가 왕창 이렇게 이제 빠져버리면은 이게 회복되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적어도 2, 3년 걸려야만 여기 회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위험한 이런 이제 모험을 즐기기보다는 안전제일로 안전하게 우리 취미생활이나 이런 이제 사회생활 잘 해나가시길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소개해 드렸어요. 이제 장마가 끝나고요.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된다고 해요. 이게 본격적인 폭염이 이제 시작되면 온열 질환이 염려가 됩니다. 온열 질환, 일사병, 열사병 이런 것들이 염려가 돼서 오늘 이 공부를 같이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이렇게 온열 질환 예방 및 폭염 피해 예방 수칙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사병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일사병은 이제 체온이 37도 이상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서 땀을 많이 흘리면 이게 이제 일사병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또 열사병이 있어요.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 막 올라가고요. 이때는 오히려 이제 땀을 흘리지도 않고요. 이미 이제 완전 마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일사병에는 딱 이렇게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얼굴이 막 창백해지고요. 두통이 오고요. 막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로감이 오면서 무기력감을 느끼고 이제 구토 같은 이런 증상을 보이게 되면 이거 일사병이구나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고요. 이 열사병은요, 이 일사병은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면은 이제 일단 시원한 곳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30분 이상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이나 이온 음료 같은 거, 이 수분을 섭취해가지고 이 이제 일사병을 이렇게 가라앉히고 회복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열사병이 있는데요. 열사병은 좀 더 심각한 거죠. 이 말이 어눌해지고요. 호흡이 이상해지면서 이제 발작이나 경련 같은 것도 보이고 시력 장애를 보이기도 해요. 심하면 이제 의식불명으로 이렇게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런 열사병 증상이 왔을 때는 찬물이나 얼음으로 빠르게 체온을 좀 식혀줘야 됩니다. 일단 몸에 불이 붙은 것처럼 40도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체온을 낮춰주면서 이렇게 이제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이동해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열사병에 대한 이런 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폭염 이런 특보가 내려진 날에는 야외 활동을 이제 자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폭염특보 내린 날 야외 활동하게 되면은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크거든요. 그리고요, 이때 이제 부득이 외출을 해야 되겠다. 그때는 이제 이렇게 챙이 긴 모자, 열이 직접 내 얼굴에 닿지 않고 이렇게 또 양산 이런 것도 활용을 하는 거 좋고 마실 거를 꼭 챙기는 게 필요합니다. 그 마실 거는요, 물이나 이온 음료 같은 걸 마시는 거 필요하고요. 그렇게 이제 탄산음료나 카페인 음료 같은 거는 오히려 갈증을 더 유발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요, 이때 이제 물을 자주 마시면서 이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하나 더 조심해야 될 거는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심하게 더우면은 냉방기나 에어컨이나 뭐 이런 이제 그 선풍기나 이런 걸 불가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조금 자리를 비우거나 하면은 꼭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 접촉점에서 전기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특히 퇴근 시간대 잘 점검을 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가동되고 있는 선풍기나 뭐 이렇게 이제 냉방기 이런 것들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
필히 차단을 하고 이렇게 퇴근을 하셔야 안전하게 이렇게 이제 여름을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화재 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걸 조심 당부드립니다. 다음에는요, 안전제일 경영으로 성공한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회사는요, 안전에 집중해서 성공한 회사인데요. 듀폰이라는 회사예요. 세계 최대의 종합화학회사인데요. 1802년에 설립했으니까 벌써 220년 된 회사죠. 근데 이 회사는요, 유명해진 게 1938년도에 세계 최초로 나일론을 개발해서 아주 대히트를 쳐가지고 좀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유명해진 거는 안전을 최고의 경영 목표로 삼았어요. 그래서 안전한 일터가 행복에 직결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이 회사가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거는 원래 처음에 화약을 만들던 회사였어요. 근데 화약을 만들던 회사니까 이거를 잠깐 실수를 해서 뻥 하면은 이제 모두가 다치고 날아가고 망가지니까 생명을 잃을 수 있으니까 안전이 중요하다는 거를 정말 처음부터 철저하게 강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글로벌 기업의 아주 철저한 안전 습관이 유명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70개 나라에 이렇게 진출을 해서 6만 명이 종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요, 하여튼 조직 문화의 최고로 첫 번째로 이렇게 이제 안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811년도, 그러니까 210년 전에 이미 안전 규칙을 제정을 해가지고요, 안전사고 제로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의, 모든 교육 시작하기 전에 만약에 지금 교육 진행하다가 화재가 나거나 비상사태가 오면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저 문으로 나가서 왼쪽으로 꺾으면 바로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거를 확인하고 교육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방문 고객도 와서 20, 30분 있는 동안에 만약에 사태의 경우에 발생하면은 이렇게 대피하십시오 하는 걸 안내를 꼭 줍니다. 그리고요, 여기는 완전히 경영 철학의 첫 번째로요, 직원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안전 전문 강사 수준으로 높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 전문 강사는요, 솔직히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계속 안전을 생각하고 안전을 살피고 안전 사례들을 모아드리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그 안전 전문 강사 수준으로 높이는 거를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직원을 채용할 때 또 보수교육할 때 수시로 안전 서약을 받습니다. 그 서약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서약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나는 어떠한 불안전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동료의 불안전한 행위 발견 시 즉시 시정토록 알려주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적을 받았을 경우 감사하는 마음으로 즉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해서 사인해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걸 또 지켜야 되니까 안전규칙을 위반했을 때는 징계 처분이나 해고까지도 감수하겠다는 것을 마음에 다짐을 하고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이제 네 번째로는요, 안전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요, 여기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선언이 되면은 모든 작업을 딱 멈추고 위험 요인에 대한 조치를 해놓고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거죠. 그리고요,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안전을 생활화해가지고 이걸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실에 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문턱 자체를 다 없앤 거예요. 문턱이 없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유리도 안전 유리용 접합 필름이 여기 이제 다 이렇게 들어있어 가지고요, 혹시 유리가 깨져도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이런 대비를 철저히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극장에 가서 이런 거 보셨죠? 비상시 나의 대피로는 어디에 있는가? 이걸 미리 사전에 숙지하고 이렇게 이제 비상 대비를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리고요, 우리 또 이렇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연필, 지금 우리 이동훈님 연필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죠? 이 뾰족한 연필. 이건 연필을 우리는 이제 보통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필통에다가. 근데 여기는 이거 이렇게 뭐 다른 거 만지다가 찔린다고 뾰족한 부분이 밑으로 가게 이렇게 연필통을 꽂아 놓는 거를 습관적으로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기구는 꽂을 때 펜 쪽에 찔리지 않도록 꼭 이렇게 이제 속으로 들어가게 꽂는 거를 실천하고요.
또 하나는 모든 문을 항상 자기 쪽으로 당기는 문으로 여닫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당기는 문은 안전하지만 밀고 나가는 식으로 하게 되면은 맞은편에 누가 있다가 거기 부딪히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문은 당겨서 무는 걸로 이렇게 문을 여는 걸로 실천하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또 계단을 이용할 때 이 손잡이를 분명히 잡고 이동을 하도록, 그래서 계단을 이동할 때는 손잡이를 잡고 이동하면 안전한데요. 이 손잡이를 잡지 않고 그냥 평지처럼 걸어 올라가고 걸어 내려가다가 다른 사람 눈에 띄면은 벌점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요, 기역자로 생긴 모서리에 급히 가다가 동시에 나타나면은 부딪혀서 다칠 수 있을까 봐 모서리 바깥쪽으로 볼록 거울을 설치해서 반대쪽에 누가 오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복도 모서리에는 볼록 거울, 충돌 예방.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이렇게 이제 안전을 열심히 실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220년간 꾸준히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70개 나라에 진출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210년 전부터 안전규칙을 제정해서 안전사고 제로에 도전을 해오다 보니까 이 회사가 이제 지금은 주력 상품이 안전제품을 만드는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워낙 안전을 철저히 지키는 걸로 유명하니까 안전제품이 최고로 잘 팔리는 회사가 돼가지고요. 아주 성공적으로 이렇게 체질 개선을 하고 회사를 경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전제일 신화에 도전하는 희망찬 기업이 있습니다. 이 종사원은 2,000명 미만의 신생 기업인데요. 듀폰을 뛰어넘는 안전제일 기업으로 새롭게 성장하는 회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동종업계 최초의 안전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DFS 안전 TV가 그 일을 목표로 지금 시작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KDFS 안전 TV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자, 이 KDFS 안전 TV는 정말 안전 분야의 선진 기업인데요. 금년 3월 10일자로 개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현재 구독자는 210명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한 2,000 종사원 가까이 되는데 이제 10분의 1 정도, 한 10명 중 1명 정도로 이렇게 여기 그 구독자가 됐어요. 현재 업로드된 동영상은 이제 57편이 올라가 있고요. 누적 시청은 이제 6,698회를 누적 시청을 했어요. 근데 이 구독자가 왜 이렇게 늘지 않을까, 이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우리 교육 끝나면은 이 영상을 녹화를 해서 이렇게 쫙 그 보내드리면은 센터장님께서 이제 직원들한테, 소장님들한테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시청을 하시면은 이 카톡으로 전달받은 거를 열어서 이렇게 시청을 하면은 그 시청을 하고 좋아요, 구독을 누를 수가 없게 돼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상시 로그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안전을 위해서 요걸 이제 안전 팁을 활용하는 비법인데요. 우리 모든 스마트폰에는요, 요렇게 이 바탕화면에 이렇게 이제 그 유튜브 아이콘이 있어요. 그럼 요거를 딱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유튜브 화면이 열려요. 본인의 이제 유튜브 화면이 이렇게 열리면은 여기서 맨 위에 여기 이제 그 현미경처럼 생긴 요거를 터치를 하면은 요 검색 창이 나타납니다. 그 유튜브 검색 창에다가 여기다가 KDFS 안전 TV를 이렇게 딱 입력을 하면은 KDFS 안전 TV가 여기가 딱 떠요. 그럼 이제 요거를 딱 터치를 하면 이제 요 화면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전 TV에 이런 이제 교육 화면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선택해서 이제 시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요 구석에 이제 빨간 구독이라는 글씨가 있는데 그거를 딱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구독 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독을 하면서 안전 TV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안전 관련된 유익한 정보, 유익한 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기회가 만들어지는데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백석센터의 식구들이 이 구독 신청을 몇 분이나 하시는지 좀 잘 기대를 가지고 제가 살펴보고 응원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상반기 평가 대비 우수 사례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반기 평가 대비하는데 참고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요,
요 사례는 이제 그 평택 빌딩에서 이제 그 정비했던 개선 사례인데요. 이 평택 빌딩이 우리 KDFS 소관으로 이제 들어온 거 금년 초에 이제 합류가 됐어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이게 정비를 해가지고 평가를 받으려니까 얼마나 또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했던 그 개선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빌딩 내 전체 창고 15개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번호를 부여를 하고 여기 내용물이 뭐가 있습니다. 어느 부서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정보를 좀 이렇게 담아 놔야 이게 이제 비상시 대비 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체 종사원이 한 마음으로 일체 정비에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창고에 1년 번호를 1번부터 이렇게 쫙 15번까지 번호를 붙이고 화재나 수해 같은 위기 발생에 이제 대비를 하려고 여기에 이제 이런 정보들을 그 경비실에서 24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안전유연을 위해서 이제 이런 표지판을 전부 설치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어느 부서 누가 관리하는데 뭐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전부 정비를 한 거죠. 두 번째는요. 관리 취약구역을 안전을 위해서 화단을 조성해서 이렇게 안전을 도모한 겁니다. 이 위험물 저장소 인근에 있는 취약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를 이제 옛날 그 구 방범초소 있던 자리였는데 금연구역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안내판 붙여도 그냥 무심코 와서 담배 피우고 뭐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출입 금지를 유도하기 위해서 표지판을 초월하는 접근금지 효과를 거두려고 화단을 조성을 하기로 이제 하고요. 여기 이제 화단 조성 작업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유기질 비료를 미리 살포를 하고 이제 구절초와 이제 채송화를 심고 화단 조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 이런 용도 폐기된 방공호가 있어가지고요, 추락 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있던 그냥 덮어놨던 낙엽을 다 제거를 하고요. 이렇게 이제 여기 방공호가 길이는 이제 가로가 2m, 세로 이렇게 1.5m, 깊이가 여기 1.5m 되는 이런 이제 그 방공호가 사람 빠지면 크게 다칠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안전하게 뚜껑을 덮고 2차 조치를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서 위험을 방지하고 이 구간까지 이제 화단을 조성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옥상 관리, 이거 환경 변화를 시도한 건데요. 옥상이 관심권에서 좀 소외되기 쉬워요. 그리고 여기에 거미줄도 치고 배수구도 막히고 청소도 잘 하기가 어렵고 또 솔직히 청소해도 표시도 별로 안 나고 그런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는 이런 툭 불어난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위험성이 상존했어요. 야간 순찰하다가 걸려 넘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도적 관리도 어렵고 상주 수준의 관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위험 요인이 있는 요 요철 부분을 눈에 확 띄게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시각 효과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색다른 이제 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옥상 전체에 도색과 청소를 완료를 해서 완전히 이제 이미지를 개선을 한 겁니다. 주차장 입구에 표지판이 없으니까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는 구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안전장비, 요 안전장비를 요걸 활용해 가지고요.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이런 정비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방문 고객 차량이나 직원 차량이나 위험 대비 철저하게 해서 사고 예방에 기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내 표지판을 요거를 이제 다 설치를 해 놓으니까 리스크 관리도 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효과를 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요게 이제 주 출입 통로였는데요. 이 주차장 입구 요 자리에 이렇게 주차장 바닥에 요철이 생긴 거예요. 그 요철이 생기니까 여기 위험성이 상존하면서 사람이 그냥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거기 이제 비 오는 날 물이 고였다가 스며들어 가지고 그 지하 주차장으로 다 누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렇게 이제 선제적으로 발굴을 해서 이거 우리 전부 안전하게 리스크 보완 조치를 합시다. 이렇게 이제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요. 이 중대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종사원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협력을 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요. 고객 만족도도 높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효과를 본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 빌딩의
상징하는 정문의 철문이 녹슬어 가지고 이게 미관을 저해하는, 그래서 첫인상을 망가뜨릴 염려가 있는 이런 구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울타리도 이렇게 이제 녹이 쓸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좀 정비를 하자, 이렇게 이제 약속이 돼 가지고요. 모든 녹을 제거를 하고요. 도색을 해 가지고 완전히 이미지를 이제 쇄신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빌딩의 가치를 높이고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켜서 완전히 이미지를 개선한 그런 이제 효과를 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행자나 이제 장비 같은 게 지나가면서 여기 모서리를 건드려 가지고 이미 부딪혔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손상이 된 거를 정비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캡을 씌워서 이렇게 이제 위험 표지판을 설치를 한 거죠. 그래서 안전 조치를 한 건데요. 이렇게 이제 또 깨진 부분 이렇게 여기 정비를 하고 안내판을 새롭게 붙여서 이렇게 이제 안전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했던 건데 만족도를 높이고요.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효과를 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빌딩 전면에 이제 장애인 주차장 이 구간을 이렇게 전부 도색을 해가지고 완전히 산뜻하게 이미지를 개선한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흡연 지정구역 여기도 이제 깨끗이 정리를 해가지고 도색을 해서 이렇게 산뜻하게 정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요, 풍수에 대비 모래주머니 이거 제작을 해서 이렇게 비치를 해가지고 만약에 장마나 또 폭설 같은 때 재난 대비해서 이 모래주머니 필요할 때는 긴급할 때 우선 사용하시고 연락을 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소장 명의로 공지문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제 그 왜 지하 내려가는 주차장 비탈면에서 빗물이 여기 떨어지면은 흘러내리다가 여기서 집수정해서 이제 그 빗물을 모아가지고 빠지게 하는 여기 집수정을 여기 위험한 요인이 있었는데 이거를 완전히 정비를 이렇게 해가지고요. 요철 부분도 없애고 그 구덩이 빠진 염려 있는 부분을 완전히 안전하게 정비를 해서 이렇게 이제 안전하게 정비를 한 거죠. 그리고 품질 평가 오염폐 달성을 위한 열정으로 이렇게 모든 위험 표지판을 다 정비를 하고 교체를 해서 이렇게 이런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거는요. 얼마나 땀을 흘리고 노력을 했는지는 말로 설명을 안 해도 누구나 보면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전과 행복을 위한 우리의 정성과 노력을 이렇게 기울인 거 분명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엔 안전보건으로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우리 같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백범 김구 선생님의 가르침 중에서 이 문장이 눈에 팍 띄었어요. 얼굴 좋음이 몸 좋음만 못하고 몸 좋음이 마음 좋음만 못하다. 이게 저는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제가 좀 얼굴이 조금 촌스럽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몸이라도 좋으면 될까 하는데 몸도 그렇게 탁월한 몸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보다는 몸이 좋아야 되고 몸보다는 또 이렇게 마음이 좋아야 되니까 마음이라도 잘 다스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됐는데요.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좋은 얼굴, 얼짱이라고 그러죠. 이 웃는 얼굴이 중요해요. 웃는 얼굴이 분명히 얼굴을 좋게 만들어요. 성형해봤자 별 효과 없어요. 이렇게 웃는 얼굴로다가 얼굴을 좀 더 따뜻하고 밝고 평화롭게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담을 수 있는 얼굴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40대 이후에는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늘 밝은 얼굴로 살면은 얼굴에서 넉넉함과 이렇게 이제 너그러운 모습이 다 나타날 수 있는데 40대 이후에 인상 너무 찡그리고 무섭게 조폭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요 절대 아무리 잘생긴 얼굴도 얼굴이 험악스럽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얼굴을 자신이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밝은 얼굴로 얼굴을 완전히 예쁜 얼굴, 멋진 얼굴 만드는 걸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몸 좋은 건데요. 몸짱이라고 그러죠. 몸짱이라 그래서 막 이 배에 그냥 뭐 식스팩이 팍팍 드러나고 이런 걸 하자는 게 아니고요. 건강을 위해서 최소한의 체력 관리를 좀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이제 균형 있는 음식 섭취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오히려 보니까 음식의 양은 오히려 약간 줄이는 게 더 건강에 도움이 되고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은 그 성적표가 이제 다 나오잖아요. 그 성적표에 보면은, 뭐 여기 간에도 뭐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관리를 해야 되고, 폐에도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관리를 해야 되고, 뭐 위장에도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관리를 하셔야 되고, 이런 이제 통지를 다 받게 됩니다. 근데 이런 성적표를 받고 나서 이제 대부분,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하고서는 그냥 이렇게 몸져 누워버리면은, 누우면 죽어버리고요. 계속 걸어야, 체력 관리를 잘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죽걸산입니다. 누우면 죽고 걸어야 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짱이 되고 체력 관리를 위해서 또 이렇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체력이 저하되어 있는데, 우리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서도 이걸 해야 돼요. 이렇게 그냥 과거에는 이제 좀 이렇게 한번 돌불에 걸려 넘어져서도 툭툭 털고 일어나면 괜찮았는데, 이제 이렇게 체력이 저하되면은 걸려 넘어졌을 때 막 머리가 깨지고 막 이제 그 막 부러지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체력 관리를 잘 열심히 해달라는 걸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요, 다음 이제 마음 좋음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맘짱인데, 마음이 좋기 위해서는요, 이게 실천해야 될 핵심 가치가 역지사지예요. 언제든지 상대방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그 성인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이 생각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새로운 이렇게 인간에 관한, 삶에 대한 이런 책을 통해서 지식을 쌓고요. 지식을 쌓는 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거는 성품을, 넉넉하고 따뜻한 성품을 길러나가는 그런 시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제 그 결혼식 주례를 이제 몇 번 해봤는데요. 결혼식 때는 뭐 신랑 신부가 엄청 좋아하고 엄청 사랑하고 엄청 행복한 것 같은데, 아니 이 결혼한 사람들이 세 쌍 중에 한 쌍이 꼭 이혼을 하고 가정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냥 깨지는 게 아니라, 나 사기 결혼 당했다. 응? 상대방이, 이게 결혼할 때는 그렇잖아요. 자신의 좀 단점이나 결점이나 이런 거 좀 감추고 좀 자랑할 만한 것만 전부 내놓고 자랑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한테서 내가 이런 거를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봉을 잡겠다고 결혼을 해놓고 보니까 봉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망하고 사기 결혼 당했다고 막 다투고 이렇게 싸우다가 이혼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봉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내가 그냥 봉이 돼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봉이 돼줘서 내가 잘 섬겨서 행복한 가정을 이뤄나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결혼을 또 이렇게 해서 잘 참고 살아도요, 한 30년쯤 살아보면은요, 그때는 이제 애정이 식어가지고, 한 20년, 30년 이렇게 살다 보면 애정이 식어가지고 그냥 전혀 애정을 느낄 수가 없어요. 30년이 됐는데도 가슴이 뛴다면은 그 오히려 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애정은 다 식었다고 해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험난한 세상을 같이 손잡고 힘을 합쳐 살아가려면은 애정이 아니라 그때는 동지애로, 전우애로, 이 전쟁터에 나갈 때 전우로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싸움에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동지애와 전우애를 가지고 힘을 합쳐서 이렇게 좋은 가정을 이뤄나가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꼭 가정에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동료 간에도 동료애로, 동지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힘을 합쳐서 같이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팀워크를 단단히 잘 이렇게 갖추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나무 물통의 법칙을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의 팀워크의 성과는요, 여기 물론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만 요 기준만큼 성과가 나오지는 않아요. 여기만큼 기준이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뭔가 부진하고 아직 적응이 안 되고 소외감 느끼는 이분만큼만 성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꼭 점검이나 평가가 나오면은 꼭 이렇게 좀 이렇게 아직 좀 적응이 좀 덜 된 사람한테 여기 가서 물어보고 여기서 또 평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팀워크 안에 혹시 아직 적응이 안 되고 좀 서투르고 이렇게 신입이고 또는 이제 뭐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어서 좀 처지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좀 잘 살펴서 위로하고 격려해서 서로 같이
어깨를 맞대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팀워크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좀 처지는 사람, 좀 소외감 느끼는 사람을 우리 편으로 다 만들어서 이렇게 위로하고 독려해서 좋은 팀워크 만들어 가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맡은 역할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또 남한테 갑질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갑질 당하지 않고 갑질을 행하지 않고 갑질로부터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서로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안전이 행복인데 제가 이 사진은요, 재해병원에 이렇게 이제 안전사고 당해가지고 재해당한 사람 평생 장애인 돼가지고 여기 입원해 있는 사람 이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왔어요. 안전수칙을 소홀히 했다가 이런 일 당하면은요, 모든 게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재해당한 이렇게 환자,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갈 분 이분 사진을 좀 하나 소개를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행복한 일터가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 이렇게 좋은 얼굴 만드는 거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웃는 얼굴로다가 이렇게 이제 실천을 하면은 인상 좋은 사람한테는 주변에 사람이 꼬이게 돼 있고요. 인상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주변 분위기가 밝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반대 경우도 있어요. 괜히 인상 쓰고 짜증내고 막 그냥 이렇게 분노를 표출을 하고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그 진상이 옆에 있으면은 분위기 싹 가라앉고요. 옆에 사람들이 좀 흩어지고 슬그슬그 피해요. 그래서 우리 진상이 아닌 인상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이 웃는 얼굴로 행복 바이러스를 주변에 좀 많이 이렇게 전달해 주셔서 우리 백석센터에 속한 모든 식구들이 다 이렇게 서로 따뜻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인상 좋은 행복한 일터로 만들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KDFS 가족 모두, 또 우리 백석센터 식구들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행복한 일터 만들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진심으로 참 감사드리고요. 우리 제가 이제 오늘 교육 끝나면 한 가지 좀 당부드릴 게 있는데요. 그 교육 끝나면 이제 몇몇 분들한테 설문서를 좀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설문서 받으신 분은 좀 읽어보시고 회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저하고 만난 김에 우리 한번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백석센터 화이팅 하면은 화이팅만 복창을 해주세요. 예. 자, 같이 백석센터 화이팅!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최고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백석센터 정말 최고예요. 백석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백석센터 최고! 최고! 최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박재건 센터장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우리 센터 식구들한테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건 센터장님 지금 안 계시나요? 예, 계신데요. 네. 센터장님 말씀이 안 들리는데요? 잘 들리십니까? 네네네, 지금 들립니다. 예. 이렇게 좋은 교육으로 함께하게 해주신 우리 강사님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몇 주 전에 그 KT 전동 빌딩의 그 관리소장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었는데 우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 우리들이 먼저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고 관리하는 최소한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일을 위해서 많이 또 보완도 하고 그러시겠지만 한 번 더 점검도 해주시고 바꿔갈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더 바꿔주시고 좋은 얼굴 또 좋은 몸 좋은 마음으로 우리 백석센터가 동지애와 전율을 가지고 좋은 사업장이 되었으면 하고 특히 거기에 안전한 사업장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교육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강사님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우리 박재은 센터장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백석센터 식구들 모두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올여름에 건강하시고 행복한 여름 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응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일하셔야 되니까 얼른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